안녕하세요. 오피스 365를 활용한 오마이 스마트 토크 6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커뮤니케이션 부분의 첫 번째 스카이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카이프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메신저로 대화는 물론이고 화상회의라든지 음성회의 그리고 내 자료를 공유해서 함께 회의하는 것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협업의 가장 중요한 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협업의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커뮤니케이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여러분의 환경을 검토해 보시겠어요? 자, 먼저 메신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메신저는 대부분 저희가 만나본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요. 카카오톡을 이용을 하거나 라인을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네이트온 또는 페이스북 메신저 기타 무료 툴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 이런 무료 툴이 조금 불안해서 보안에도 문제가 있고 또 개인 사생활이 노출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구축을 하시거나 따로 임대를 해서 이용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메신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무료 툴을 쓴다거나 뭐 구축 및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시고들 있고요. 자, 그럼 전화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전화 역시 아마도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거나 자신의 개인 핸드폰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 전화 뭐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업무를 보고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음성과 화상회의 역시 아마 많은 방법을 이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아마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그냥 기존 뭐 네이트온에 딸려있는 또는 페이스북에 딸려있는 그런 음성 내지 음성통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사내에 아예 구축을 해서 활용을 하는 방법도 많죠. 뭐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든지 음성통화만 할 수 있도록 그런 뭐 솔루션을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도입이 아예 부담이 되다 보니까 매월 화상회의를 할 수 있게끔 음성회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빌려서 쓴다든지 하는 일들로 아마 활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커뮤니케이션만 하는데도 메신저 또는 전화, 음성회의, 화상회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오피스 365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로 대체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바로 그게 비즈니스용 스카이프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미 개인용 스카이프에 많이 익숙해져 있으실 거예요. 해외에 나가거나 이럴 때 미리 선불 구매를 해서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 글로벌과 같이 메신저를 한다든지 아니면 요새 화상영어가 많이 붐이 일었는데요. 화상영어 같은 것들을 아마 개인용 스카이프로 많이들 이용을 하실 텐데요. 자, 그것의 비즈니스 버전입니다. 비즈니스용 스카이프인데 메신저 그리고 우리 아까 했던 통화, 회의, 음성회의, 화상회의 그리고 비디오를 보면서 하는 것들 그리고 자료를 공유하면서 함께 편집하고 나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두 다 해결이 되게 됩니다. 이것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뭐 모바일이나 태블릿에서도 모두 다 앱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맥, 그리고 iOS, 안드로이드 등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디바이스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계정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은 윈도우 또는 맥, 그리고 내가 활용하는 모바일로도 밖에서도 어디서나 그냥 스카이프 회의에 참여를 하고 메신저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스카이프 모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메신저 대화는 그냥 원래 우리 대화하듯이 메신저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모임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하다가 메신저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음성회의를 만들거나 화상회의를 만들거나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리 사전 예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정에서 스카이프 모임을 개설을 해서 바로 그러니까 좀 예약된 모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임을 만드는 경우에는 최대 250명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피스 365를 쓰지 않는 고객이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제가 스카이프에서 여러분들을 초대를 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는 거죠. 250명까지 참여를 받아서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스카이프에 제공이 되는 비디오는 HD, 지금 보시면 1080 픽셀 해상도와 최대 6명까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같이 이렇게 회의를, 화상을 보면서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아마 화상회의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끄는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끄거나 켜거나 하면서 함께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콘텐츠 공유 같은 경우에는요, 같이 공유를 하고 동시에 편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PPT나 뭐 워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제 데스크탑 자체, PC 자체를 공유를 해서 또 그런 MS 제품뿐만이 아닌 다른 제품들도 공유를 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함께 보고 같이 문제를 회의를 하고 나누고 솔루션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설치는 아주 간단한데요. 오피스 365 포탈에 로그인을 한 후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그 오피스 2016 설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 번에 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이것이 없으신 분들은 다른 설치 메뉴로 이동을 하셔서 지금 아래쪽에 보이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신 후에 비즈니스용 스카이프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설치를 하는데 설치를 하실 때 언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영어가 편하시면 영어로, 한글이 편하시면 한글로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과 같이 비즈니스용 스카이프가 설치가 됩니다. 간혹 혼동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개인용 스카이프와 비즈니스용 스카이프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PC에 개인용 스카이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에서 오피스 365 계정을 넣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당연히 로그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즈니스용 스카이프를 설치를 하시고 본인의 오피스 365 조직에 오피스 365 계정을 넣고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용 스카이프는 개인용 스카이프대로 원래대로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이렇게 비즈니스용 스카이프는 회사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한번 스카이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사진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사진은 물론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여지는 게 바로 사람 모양인데요. 자, 사람 모양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사람 모양을 눌러서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내가 대화 상대를 찾아서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자주 쓰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들, 즐겨찾기를 해놓은 사람들의 정보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모임에 참가 중인 사람도 보여지고요. 온라인인 사람도 보여지고요. 자리 비운 사람도 보여지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카이프는 기본적으로 아무도 추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연락하는 사람, 자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을 여기 대화창에서 찾아서 추가를 하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재 중일 때 나왔던 내용들, 그 다음에 뭐 모임 일정들 이런 것들을 더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경 설정 모양을 눌러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상태를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자, 윤미영이라는 사람 위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이것과 같은 빠른 창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그러니까 대화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바로 대화를 하다가 비디오, 화상회의를 한다거나 음성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데스크탑 공유나 파일 공유를 통해서 뭐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얘는 교육이 필요하거나 이러지가 않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대로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양을 좀 살펴봤고요. 대화창이 어떻게 열리나 볼게요. 자, 제가 윤미영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더블 클릭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과 같이 대화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화를 쓰고 내용을 넣으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대화 내용이 이렇게 쭉쭉쭉 원래 우리 메신저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파일을 첨부한다거나 뭐 중요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모티콘 같은 것들도 당연히 보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화, 메신저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도 더 화상회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 화상회의를 누르면 바로 화상회의가 시작이 되고요. 음성통화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음성으로 회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화상이나 음성 없이 그냥 자료만 공유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클릭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 클릭하셔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최현정이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 대화창에 다른 사람을 더 초대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오른쪽 상단에 이 버튼을 누르셔서 더 다른 사람을 초대를 해서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또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또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모인 사람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또는 음성회의를 하고 또는 자료를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현재 상태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자, 제가 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다 싱크가 돼서 보여지는데 제가 만약에 자리를 비우거나 이럴 때 또는 모임에 참가 중일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상태를 바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자리를 비웠다면 얘는 자동으로 자리 비움으로 바뀌게 되고요. 모임에 참가 중이라면 자동으로 모임에 참가 중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초록색은 온라인이죠. 그래서 자리에 있고 같이 대화가 가능하거나 뭐 화상회의나 음성회의가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곧 돌아오겠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리를 비운 상태일 때, 그리고 퇴근 상태일 때, 그리고 다른 용무 중일 때, 이때는 말을 걸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통화 중일 때, 모임에 참가 중일 때, 전화회의 중일 때, 그 다음에 이거는 방해 금지일 때, 예를 들면 지금 저와 같은 상황인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을 때 메신저가 올라오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럴 때 방해 금지로 보여지게 됩니다. 밑에 바로 보여지네요. 프레젠테이션 중 해서 이런 식으로 아예 방해를 못하게 보여지게 되고요. 자, 부재 중일 때, 그 다음에 오프라인일 때, 그리고 상대방의 정보를 아예 알 수 없을 때, 주로 퇴사한 사람들의 화면에서 많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또는 뭐 개인 사용자이거나 해서 현재 상태는 이와 같이 파악을 하고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그 사람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와 대화를 할 수 있구나, 이 사람과 화상회의를 할 수 있구나, 음성회의를 할 수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스카이프 모임을 만드는 방법은 아까 그냥 대화창에서 바로 화상회의 또는 음성회의를 해도 되지만 지금과 같이 아웃룩에서 그 일정을 만드실 때 스카이프 모임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 넣고 시간 넣고 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스카이프 모임을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드실 때는 포탈에서 만드실 때는 마찬가지로 스카이프 모임 메뉴를 눌러서 스카이프 모임 참가를 눌러서 일정을 만드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뭐 메일 받은 거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스카이프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우리 조직의 경우에는 미리 일정에서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메신저에서 일정 가셔서 바로 모임 시작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현재 시각을 토대로 바로 모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 메신저에서 만들든지 포탈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아웃룩에서 만들든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그 스카이프 모임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은 편하신 방법으로 만드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카이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메신저부터 화상회의, 음성회의, 자료 공유까지도 가능한 스카이프를 꼭 한 번씩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보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5365smartwork.com을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wise5365 카페를 이용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본 강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여지는 이메일로 문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